안녕하세요, 모태리온 박기돈입니다. 네, 오늘도 강가에 나왔는데요. 4월에 꽃샘추위가 제대로네요. 자, 오늘도 이 멋진 자연과 정말 잘 어울리는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요게 페이스리프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뭐냐 하면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가솔린 모델 P250SE입니다. 네,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사실 앞모습이 조금 많이 바뀌었는데요. 와, 엄청 많이 바뀐 거 맞나?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가 바뀌었지? 사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릴도 바뀌었고 헤드램프도 바뀌었고 범퍼도 다 바뀌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어떤 느낌이냐면, 기존에는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이보크를 좀 더 많이 닮았어요. 이보크가 워낙 예뻤잖아요. 그 이보크의 디자인 테마를 갖고 와서 조금 더 싸게, 조금 더 크게, 그러면서 조금 더 터프한 이미지로 만든 게 디스커버리 스포츠였었는데,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나오고 난 뒤에 현행 5세대 디스커버리가 그 뒤에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디스커버리는 나름대로 이제 자기의 디자인 테마를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디스커버리 스포츠도 지금은 디스커버리를 더 많이 닮은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보크를 닮은 모습이었다가 이번에는 디스커버리를 좀 더 많이 닮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릴이 안쪽에 이거 굉장히 고급스럽게 다듬어져 있어. 와, 설마 알루미늄 아니겠지? 정말 알루미늄 느낌이 날 정도로, 그리고 패턴도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이 정도면 제가 봤던 그릴 패턴 중에서는 정말 고급스러운 축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헤드램프가 기존에는 여기 가운데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고 좌우로 이렇게 뻗어 있는 그런 형상이었었는데, 지금은 두 개로 나눠져 있죠. 두 개로 나눠져 있는 요게 이제 디스커버리를 좀 더 많이 닮은 모습이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도 시퀀셜이 이렇게 쭉 이렇게 지나가는 요 모습도 상당히 예쁘죠. 안쪽에 LED도 굉장히 촘촘하게 잘 박혀져 있고요. 범퍼 아래쪽, 여기 이쪽에 이제 사이드 흡입구 쪽도 기존에는 좀 더 컸었거든요. 넓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지금은 디스커버리처럼 이렇게 날렵하게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범퍼 아래쪽도 조금 바뀌고, 이쪽에는 스키드 플레이트도 잘 마련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랜드로버 브랜드 내에서 이보크는 좀 더 예쁨을 담당하는 캐릭터라면,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그래도 좀 더 터프함을 담당하는 그런 캐릭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와, 진짜 예뻐요. 제가 지난번에 이보크 시승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게, 이보크 처음 나왔을 때는 독보적으로 예뻤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디스커버리도 이렇게 예쁘니까, 그러니까 디스커버리가 많이 팔릴 수밖에 없지. 자, 옆모습은 뭐 크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요게 딱 디스커버리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요 느낌도 사실은 기존에랑 큰 차이가 없거든요. 똑같죠. 뭐 이쪽은 패널을 바꾼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 물론 이제 랜드로버를 보면서 나름 되게 호감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 요런 부분들이에요. 와, 여기 팬더에 요렇게 장식 넣어 놓은 차가 진짜 있나요? 와, 이게 그냥 플라스틱 커버인데도 여기를 요렇게 만들어 놔 가지고 정말 멋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번에 가솔린 같은 경우는 안쪽에도 다 페인트 처리가 다 돼 가지고 기존 디젤 모델이랑 다르게 훨씬 더 고급스럽게 잘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휠은 지금 19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요게 D150이랑 D180S 모델에는 18인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D180SE랑 P250SE에는 19인치가 들어가는데, 타이어는 235R19, 그리고 타이어는 피렐리의 스콜피온 제로 올 시즌. 와, P0가 아니고 스콜피온 제로네. 올 시즌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스콜피온 제로라는 게, 사실 저는 P0는 되게 유명하니까, 근데 이게 스콜피온 제로가 되어 있는데, 옆에 보면 JLR이라고 딱 붙어 있거든요. 제규어 랜드로버. 그래서 여기 아마 제규어 랜드로버를 위해서 개발된 그런 타이어인 것 같아요.
뒷모습 보시면 여기가 이쪽에 C필러 부분이 굉장히 진짜 예쁘죠. 이 랜드로버가 최근의 모델들이 여기가 다 예쁜 것 같아요. 샤크핀을 가운데 이렇게 잘라 가지고 이렇게 양쪽에다 다 샤크핀이 연결되도록 만들어 놓은 요 모습도 상당히 예쁩니다. 자,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휠 베이스가 상당히 길거든요. 2741mm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기존의 산타페 DM이 2700mm니까 휠 베이스, 이게 산타페 DM보다 휠 베이스가 더 길다는 얘기죠. 그래서 휠 베이스는 2741이나 되는데 길이는 2600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 이쪽 앞쪽에 이 접근각 그리고 뒤쪽에 이탈각 자체를 굉장히 크게 가져갈 수 있죠. 오프로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막 언덕에 이렇게 닿아서 올라갈 때 그때 접근각 같은 것들을 굉장히 유리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점에서 휠 베이스는 좀 길고 길이가 짧아 가지고 오프로드에 더 특화되어 있다. 경쟁 모델들 X3나 GLC랑 비교해 보더라도 물론 그 차들은 휠 베이스도 더 길고 차도 더 길죠. 근데 이 차는 어쨌거나 좀 더 컴팩트하면서 오프로드에 잘 특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최저 지상고가 이게 212mm예요. 그러면 디스커버리랑 레인지로버 계열이 기본이 210이거든요. 그 상태에서 그 차들은 에어 서스펜션이 있어 가지고 차고를 더 높일 수 있죠. 최대 뭐 75mm 정도까지 더 높일 수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을 212로 갖춰 가지고 랜드로버 가문에 먹칠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여유 있는 최저 지상고를 확보를 했습니다. 사실 210mm 정도 되면 국산차에서는 제네시스 GV80이 210, 그리고 이제 모하비 같은 경우는 한 217, 그 차는 조금 더 높죠. 그리고 뭐 소렌토 이런 차들로 오면 뭐 185, 뭐 200이 채 안 되고, 그래서 뭐 210mm 정도 되면 상당히 오프로드에 들어가기에 기본적으로 딱 여유 있는 정도의 최저 지상고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야, 이게 랜드로버죠. 여기 사실 조금 비포장 조금만 왔는데 그새 와, 먼지가 제대로 묻었네요. 자, 뒷모습도 살짝 바뀌었습니다. 기본적인 이 라인은 비슷하고요. 이 리어 램프가 앞에처럼 기존에 이렇게 동그란 게 들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형태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부분도 디스커버리를 좀 더 닮은 모습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디자인적으로 큰 차이는 없고요.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이게 비대칭이죠. 이렇게 올라가게끔 비대칭인 게 나름 디스커버리의 어쩌면 좀 아이덴티티 같은 느낌인데, 이 차는 비대칭은 아니에요. 내려가 있으면서 대칭입니다. 트렁크도 상당히 반듯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뒤에 여기 이제 눕히는 버튼이 있어 가지고요. 짠, 짠, 이렇게. 자, 그러면 완전히 꽉 눕혀도 약간은 불룩하게 올라와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누워보면 머리가 생각보다 깊은데, 지금 머리가 이렇게 닿으면 발이 제 길이가 거의 다 들어가거든요. 네, 제가 길이로 다 들어갑니다. 키는 180이고요. 생각보다 넓다. 전 사이즈가 이게 큰 차는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누우면 발이 좀 밖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다 들어가지네요. 생각보다 상당히 넓습니다. 다만 이쪽 2열 시트 접은 부분이 조금 높게 올라와 있어 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차박을 하시면 평탄화 작업이 조금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이 정도면 뭐 평평하게 상당히 잘 눕고, 바닥도 단단하고 반듯하게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 자, 우선 오프로드부터. 랜드로버는 디스커버리는 오프로드. 근데 일부러 이쪽 길로 가. 일부러 깨끗한 길 놔두고 일부러 막 사면을 따라서 가고. 여기 길이 사면. 이게 처음부터 그냥 사면인데. 이거 장난 아닌데.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최저 지상고를 뭐 210mm 정도 확보했기 때문에 뭐 웬만한 장애물들은 좀 쉽게 갈 수 있긴 합니다. 여기도. 이런 길도 상당히 괜찮네요. 여기도 막 자갈들이 있어서 이게 배가 안 닿고, 그리고 옆에 사이드 스커트가 안 닿을 정도의 길만 되면 나름 이런 길 다니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4륜구동이 랜드로버는 이제 터레인 리스폰스잖아요. 이 차에는 터레인 리스폰스 2가 적용되어 있고요. 여기에 있는 요 버튼을 누르면, 그럼 이쪽이 아까 에어컨 온도 조절이었던 다이얼이 지금 이제 터레인 리스폰스 다이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오토, 요거는 풀 자갈 눈길, 요거는 진흙 바퀴 자국, 모래. 그래서 지금은 풀 자갈 눈길 쪽으로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멋지다. 오우. 아, 이게 지금, 트랙션이 확실히 적게 걸려요. 엑셀을 깊이 밟아도 차가 훅 안 나가고 천천히 나가게끔 지금 그렇게 세팅이 된 것 같아요. 오우. 오, 야, 끄럭끄럭끄럭 하면서 가네요. 여기는 뭐 일반 도로 길이긴 한데, 근데 이게 아무래도 높낮이가 있는 장애물들이 꽤 많아가지고, 이런 길은 뭐 일반 세단 가지고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좀 나름 좀 터프한 길이네요. 근데 이 정도는 상당히 이렇게 빠르게 주행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재밌다. 여기도 바위와 자갈들이 많네. 야, 이런 데는 진짜 최저지상고가 확보 안 되면 갈 수 없는 길이거든요. 와. 야. 오. 우와. 야, 자, 짠. 우와, 이게 최저지상고 확보가 되니까, 야, 제대로 자갈밭인데, 이런 데를 들어오네. 우와. 천천히. 그렇죠. 야. 참. 야, 이런 데를 가다니. 그죠. 우와. 왔어. 야. 안 닿고. 야. 야, 이 길을 밑에 안 닿고 여기까지 왔네요. 대단해. 자, 그럼 이제 모래 언덕에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샌드 모드에다 두고, 모래에서, 이쪽도 모래가 유명하니까 모래도 한번 제대로 이거는 그냥 빠지냐 안 빠지냐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모래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살짝, 이거 워낙 모래밭이어가지고 여기는 도움 닫기 하면 뭐 되게 쉽게 올라오는데, 저기 도움 닫기 안 하면 올라오기 힘들 것 같은데, 워낙 모래가 깊어가지고요. 지금 이 샌드 모드에서도 확실히 좀 로우 트랙션이 걸려 있긴 하네요. 자, 이런 모래길 정도는 그냥 쉽게 가겠죠. 여기도 굉장히 모래가 깊네요. 와, 이게 날이 풀리니까 모래밭이 장난이 아닌데요. 자, 여기도 한 번 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 모래를 도움 닫기를 좀 적게 해서 천천히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껏 밟어. 야, 도움 닫기 안 했는데도 생각보다 잘 올라오네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다시 모래 언덕에 한번 도전을 해 보겠습니다. 속도를 약간 올려 가지고, 여기 모래가 워낙 고운 모래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요. 자, 한 번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짠. 너무 쉽게 올라왔나? 너무 쉽게 어렸나? 뭐 프리랜더한테 이 정도는 뭐. 짠. 결국은 이제 뭐 배가 닿느냐 닿지 않느냐의 문제여서, 근데 프리랜더 정도만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최저지상고를 확보하고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도 별로 배 안 닿고 잘 내려오거든요. 자, 그럼 이번엔 조금만 속도를 줄여서 한 번만 올라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속도를 조금 도움 닫기를 최대한 적게 하고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머리가 있네.
여기가 워낙 모래가 깊어가지고요. 도움닫기 안 하고는 팔 수밖에 없네요. 자, 한 번만 더 올라가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는 뭐. 자, 일단 뭐 사륜구동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갖춰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210mm 정도 되는 최저지상고를 확보한 상황이라서 꽤 깊은 골이나 또 그런 부분들을 나름 잘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차 가지고 이게 이제 랜드로버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싼 모델이기도 하니까 평상시에 랜드로버의 우아함을 좀 즐기면서 가끔은 이런 오프로드도 이 정도는 가볍게 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랜드로버의 매력이고 이게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제일 큰 매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인테리어는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되면서부터 사실 굉장히 많이 세련되졌습니다. 특히나 이쪽이 이렇게 낮게 이렇게 내려오고 이쪽에 앞에 여기도 이렇게 처리를 해가지고 이런 느낌들이 이것도 사실 여백의 미를 충분히 반영한 정도로 굉장히 멋있죠. 그래서 인테리어가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되면서 정말 많이 멋있어졌다. 사실 프리랜더 때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정말 멋있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보크도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인테리어도 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사실 이 정도면 진짜 많이 바뀐 거죠. 이 라인이랑 여기랑 계기판이랑 지금 다 바뀐 거다 보니까 스티어링 휠도 바뀌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는 이 기본적인 이 라인들만 조금 남아있을 뿐이지 정말 많이 여기 이것 자체도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터치가 많이 적용이 되고요. 계기판도 완전히 디스플레이로 바뀌고 이쪽 스티어링 휠에 이쪽에 터치되는 이런 메뉴들이 적용된 것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리프트라고 하기에는 좀 과할 정도로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계기판은 여기에 있는 이쪽 버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메뉴들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 레이아웃 여기 들어가 보면 뭐 듀얼 다이얼, 싱글 다이얼 이렇게 가운데 하나만 있는 거 그리고 또 뭐 지도 전체 화면, 미디어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자기 원하는 쪽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듀얼 다이얼이 아무래도 제일 무난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뭐 위치나 밝기나 컨텐츠나 이런 부분들 조절할 수 있고 그 외에 조수석 에어백, 헤드램프 설정, 편의기능에는 뭐가 있지? 사이드 미러, 틸트 다운, 후진하면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런 것들, 윈도우 전체 열기, 전체 닫기 이런 것들 설정을 굉장히 많이 넣어놨네요. 우와, 랜드로버 치고는 상당히 많은 설정들을 넣어놨다는 생각이 드네요. 미디어, 그다음에 운전자 지원 여기에서 이제 그 스티어링 보조가 이 지금 차선 유지 어시스트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LKA 설정에 들어가면 차선 유지 스티어링 어시스트를 할 거냐 아니면 진동만 줄 거냐 경고만 할 거냐 실제로 어시스트를 할 거냐만 설정할 수 있지 차로 중앙을 유지해 주는 것은 선택이 안 됩니다. 그 기능이 없어서 좀 아쉽죠. 그 외에 이제 뭐 트립 컴퓨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모니터도 뭐 최근에 많이 봐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죠. 오프로드 정보는 이게 이제 트랙션 들어가는 것도 볼 수도 있고, 기울기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방향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오프로드 갈 때는 이런 것들을 쓰면 뭐 훨씬 더 재밌는 내용들을 보면서 주행을 할 수가 있겠죠. 이쪽에 하이그로시로 된 부분도 이게 다 터치예요. 그래서 터치를 통해서 실제로 메뉴들을 다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람 세기를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을 눌러서 드라이브 모드를 조절하고 기어 레버는 이제 전자식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고 P 누르고 D에서 이쪽으로 누르면 스포츠 모드가 되고 마이너스 그렇습니다. 자, 기어 레버를 수동으로 바꾸고 일단 자 수동으로 급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갑니다. 백. 야, 이거 확실히 P250인 만큼 제로백이 7.8초잖아요. 이 정도면 뭐 상당히 잘 나갑니다. 수동 모드를 쓰니까, 지금 이 기어 레버를 위아래로 조작하는데 일반적인 방식이랑 약간 다른 게 위로 밀면 기어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최근에 설명 별로 안 했는데 이게 훨씬 좀 스포티한 맛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까딱까딱 하는 손맛도 되게 좋고, 기어 내려갈 때 회전수 맞춰주는 실력도 상당히 좋고, 야, 이거 그동안 디스커버리 스포츠를 계속 디젤로만 타다가 이게 가솔린으로 타니까 이 재밌네 이거. 네, 가속은 생각보다 상당히 강력합니다. 기존의 D180이 사실은 뭐 가속이 시원시원한 정도는 아니죠. 토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사용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고 힘이 여유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속력 면에서는 아무래도 얘가 훨씬 나은 거죠. D180이 9.7초, 그러니까 거의 한 2초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가속력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이게 특히나 지금 이 수동 변속 모드를 써서 이거 써보면 얘는 확실히 가솔린이구나 이런 느낌이 확실히 들거든요. 지금 터보 엔진인데도 거의 레드존이 6500rpm까지 올라가니까 이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자, 지금 이 차에는 엔진이 가솔린 2.0 터보잖아요. 249마력에 37.2kg의 토크를 발휘하는데, 이게 이름이 P250이니까 사실 250마력이라는 뜻인데, 근데 정확하게 250마력은 아니고 249마력인 거죠. 자, 그러면 D180은 180마력의 최대 토크가 43.9kgm거든요. 그러면 토크는 디젤이 훨씬 더 높잖아요. 이 차가 가솔린인 거 감안하면 토크가 굉장히 높은 게, 이게 터보 엔진이기 때문에 토크가 굉장히 높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2.0 디젤보다 토크가 더 높진 않거든요. 근데 출력은 이 차가 훨씬 더 높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좀 많이 궁금했던 게, 자, 그러면 토크가 높은 차가 더 좋으냐, 마력이 더 높은 차가 좋으냐, 이런 아주 좀 원초적인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디젤은 초반에 무거운 차체를 이렇게 확 움직여 주기에는 상당히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순발력을 굉장히 높여주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로백이 9.7초에 그치는 반면에 이 차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경쾌해요. 이게 토크가 디젤보다 낮긴 하지만 그래도 37.2라는 이 토크가 이게 적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경쾌하면서 가속력도 상당히 경쾌한 거죠. 제가 그렇게 봤을 때 P250이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근데 가격도 더 D180 SE보다 가격도 더 싸잖아. 이거는 진짜 너 왜 이제 나온 거니?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기준 중에 하나가 가솔린 2.0 터보 200마력의 제로백 7초대, 그게 뭐냐면 폭스바겐의 골프 GTI거든요. 앞바퀴 굴림 소형 해치백이면서 강력한 달리기를 자랑하는 그런 핫해치의 대명사 골프 GTI가 가솔린 2.0 터보 최고 출력 200마력 210마력 제로백 7초 6.9초 6.8초 요 정도라고요. 그러면 얘가 같은 2.0 터보 엔진인데 출력이 200마력, 210마력이 아니라 249마력, 250마력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덩치가 좀 크긴 하지만 제로백을 7초대로 끊어주는 거거든요. GTI의 7초에는 한참 많이 못 미치긴 하지만 그래도 7초대에 끊어줬다는 게 저는 상당히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P250 얘가 제 개인적으로는 랜드로버의 GTI 이런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 거죠. 물론 그 레인지로버 이보크가 있으니까 이보크의 P250은 걔는 얘보다 제로백이 더 빠르거든요. 당연히 그렇겠죠. 차가 얘보다 더 작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랜드로버의 GTI는 이보크 P250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도 그냥 거기에 끼워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새롭게 들어온 이 가솔린 엔진 저는 상당히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이제 디스커버리 스포츠 하면 그동안 막연하게
그래도 조금은 터프한 차, 그래도 조금은 오프로드에 더 최적화되어 있는 차,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타는 차, 이렇게만 생각해 왔었다면 이번에 P250이 추가가 되면서 제 생각에는 달리기 성능도 어느 정도는 커버해 주는 차, 여기까지 저는 생각을 확대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수동 모드 써보면 이거 재밌어요. 시프트 패들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래서 물론 시프트 패들이 있으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데, 근데 또 아예 그냥 없으니까, 있으면 패들이 있다는 게 더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없으니까 하는 얘기가, 뭐 손맛도 사실 또 이거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주는 이 맛도 있으니까, 그죠? 이거 감안해서 이거 재밌어요. 오우, 산길을 못 가봐서 좀 아쉽긴 하네요. 산길에서 코너 들어갈 때 브레이크 딱 밟고 탁 눌러주고 팡 돌리는 그 맛이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지금 사륜구동이 굉장히 그 기민하고 앞바퀴의 구동력을 상당히 잘 배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산길에서도 이게 덩치가 큰데도 산길에서도 좀 꽤 달려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고 보니까 이제 이번에 시승을 통해서 확실하게 제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온로드와 오프로드의 경계선 있죠. 분명히 경계선에 서 있죠. 근데 이 경계선에서 오프로드 쪽으로도 좀 많이 들어가고 온로드 쪽으로도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전천후성이 가장 레인지가 넓은 모델이 디스커버리 스포츠, 특히 P250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이게 2급에 있는 차들이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한 예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도심 위주의 주행을 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고, 오프로드에 들어가더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최저지상고 이런 부분들이 잘 받쳐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동급 중에서 거의 최고 수준의 최저지상고도 확보했고, 그리고 터레인 리스폰스 자체가 또 워낙 강력한 구동력을 제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만약에 GLC나 X3는 뭐 꿈도 못 꾸는 그런 곳에도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조금 더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 점에서 봤을 때 이 랜드로버라는 사륜구동 오프로더의 명가의 명성을 그대로 잘 이어준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그렇게 따지면 체로키도 있긴 있군요. 사실 체로키도 뭐 오프로드 성능이 나쁘진 않으니까, 그래서 체로키랑 좀 많이 고민을 해보게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좀 체급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체로키는 뭐 프리미엄은 아니니까, 이 차는 또 프리미엄 브랜드고. 그런데다가 그 온로드에 달리는 재미까지 확대를 해서 생각해보면 뭐 체로키는 좀 힘들죠. 그렇게 되면 얘가 확실하게 우위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물론 이제 경쟁 모델들 중에 뭐 GLC 300 포매틱 이런 차들은 출력이 얘보다 좀 더 높죠. 같은 2.0 터보를 쓰지만 출력도 좀 더 높고 제로백도 6초대 초반을 끊기 때문에, 뭐 그렇게 따져보면 온로드 성에서는 그 GLC에 비해서는 조금 빠질 수 있지만, 그래도 얘가 나쁜 수준은 아니거든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고, 그렇게 보면 오프로드랑 이 전체적인 레인지의 폭을 생각해 봤을 때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상당히 매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디자인도 사실 진짜 잘 나왔잖아요. 정말 멋있잖아. 그리고 랜드로버잖아. 디스커버리 스포츠 이번에 P250 덕분에 그 생각의 폭을 확실히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 승차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에 제가 SUV를 좀 자주 시승을 했었는데, 뭐 XC60, GV80, 또 소렌토 디젤, 소렌토 하이브리드 여러 대의 SUV들을 시승을 했었는데, 근데 대체로 지금까지 탔던 차들이 대체로 좀 딱딱한 차들이에요. GV80은 많이 딱딱하고, 소렌토도 하이브리드, 지금 제 차가 얘보다는 많이 단단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좋긴 하지만 좀 단단한 게 일상생활에 타기에는 살짝 그 부담스러움의 경계에 갈 듯 말 듯 살짝 그 정도인데, 이 차는 승차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가 전체적으로 물렁한 건 아닌데 요철을 걸러주는 실력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딱 타보면 와, 이거 소렌토보다는 확실히 편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차의 단점은 뭐냐? 사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랜드로버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또 장고장이나 또 뭐 정비나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뭐 많이 좋아지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특히나 이 가솔린 쪽은 디젤보다는 그래도 불만이 조금 더 적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또 P250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은 대안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차는 지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동을 시켜보면 앞차랑 거리를 맞춰서 잘 유지를 해주거든요. 이쪽에 차간거리도 조절을 하고, 이렇게 하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상당히 잘 돼 있는데 이 스티어링 어시스트, 그러니까 차로를 유지해주는 기능이 없어요. 스티어링 어시스트는 차가 차선을 벗어나려고 할 때 켜놓으면 이 차로를 벗어나려고 할 때 그렇죠, 핸들을 감아서 안쪽으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까지는 기능이 돼요. 그렇긴 한데 자기가 알아서 차로 중앙을 따라가주는 기능이 없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긴 하죠. 요즘 뭐 그 반자율 주행 기능을 한 번이라도 써본 분들은 엄청 편하기 때문에 계속 쓰게 되거든요. 계속 쓰게 되는데 이 차에 그 부분이 빠진 점은 좀 여전히 아쉽고요. 그리고 통풍 시트가 없다는 점도 여전히 아쉽고요. 사실 그 부분을 제외하면 소음 부분은 그냥 뭐 무난한 것 같아요. 특별히 많이 시끄럽다기보다는 그냥 뭐 무난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번에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페이스리프트를 통하면서 이쪽 디지털화된 부분을 통해서 좀 많이 개선된 부분들도 있고, 터레인 리스폰스 2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이번에 P250 SE가 처음으로 도입이 되면서 레인지가, 이 차의 성격이 가지는 레인지가 온로드의 달리기 성능 쪽으로도 많이 확장이 된 점, 그렇게 봤을 때 P250 사실 저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지나다니면 늘 쳐다보거든요. 워낙 예뻐가지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는 이보크만 예뻤다면 지금은 디스커버리도 예쁘고 디스커버리 스포츠도 예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지나다니면 자주 쳐다보게 되는데, 거기다가 이 온로드 달리기 성능까지 좋아졌다고 하니까 상당히 반갑네요. 야, 롤은 좀 많긴 많네요. 지금 약간 램프가 있어서 달려봤는데 일단 그립은 잘 버티는데 롤이 좀 많이 기울어지긴 하네요. 이게 좀 특이한 경험인데, 야, 머리도 굉장히 잘 돌아가고 그립은 좋고 그러다 보니까 차가 크고 휘청하는 느낌은 상당히 있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페이스리프트로 돌아온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그 중에서도 디스커버리 스포츠에 처음으로 적용된 가솔린 2.0 터보 P250 SE 모델을 시승을 했는데요. 일단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디스커버리 스포츠 하면 오프로드가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먼저 오프로드에 들어가 봤었는데, 과연 이 급의 SUV들 가지고는 그동안 가기 조금 힘들었던 그런 구간들도 최저치 선고가 조금 더 확보가 되다 보니까 크게 부담 없이 한번 조심조심해서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여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역시나 랜드로버다운 오프로드 실력을 기본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잘 확인했고요. 그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동급 SUV 가지고 늘 아주 들어가도 될까 저기 안 될 거야 포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차는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사실 더 놀라운 것은 이 P250이 온로드에서도 달리기 성능이 상당히 좋다. 특히나 가속감도 상당히 좋고, 이 시프트 패드를 이용해서 기어를 앞으로 밀면 마이너스인 이 방식도 마음에 들고, 그렇게 해서 이 온로드의 달리기 실력이 상당히 좋다는 점. 사운드도 이렇게 좋지? 야, 이게 4기통 2.0인데 사운드가 이렇게 좋아요. 진짜 마음에 드네. 네, 그래서 오늘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 P250 SE의 총평은 전천후성이 가장 강력한 SUV,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가장 강력한 거 맞죠?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얘만큼 폭이 넓고 확실하게 양쪽 성격을 다 갖고 있는 모델이 얘만큼은 없는 것 같아요. 야, 진짜 많이 발전했다. 랜드로버가 이렇게까지 발전한다니 참.
멋진데요. 아, 옛날 프리랜더 생각이 많이 나는군요. 아, 프리랜더 시절. 프리랜더도 그 은근히 오프로드도 꽤 잘 가고 또 디자인도 이쁘기도 하고 또 프리랜더에 들어있었던 그 하만 카돈 오디오도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아, 아직 오디오를 안 들어봤구나. 자, 이렇게 해서 총평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오디오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그 메르디안 오디오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규어 랜드로버가 메르디안을 계속 쓰고 있죠. 이 메르디안도 매니아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 오디오 매니아 분이 있는데 그분도 지금 랜드로버 타시거든요. 그분도 메르디안 오디오 굉장히 극찬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 취향은 BMW가 메르디안보다는 좀 더 낫긴 합니다. 근데 메르디안에 조금만 익숙해져 보면 여기 메르디안 오디오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그 때릴 때 있잖아요. 그 타격하는 감이 조금 다르긴 해요. 그 BMW나 보스나 아니면 크렐이랑 약간의 그 접근 방식이 살짝 다르긴 한데 근데도 전체적으로는 완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메르디안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 급을 생각했을 때 정말 만족스럽네요. 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모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